이제 양희범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, 교수님 소아외과 하고 계신데, 아까 잠깐 이제 분당서울대 소개하시면서 이 소아외과에 지금 이제 수장을 또 하고 계신데, 교수님 보시기엔 이 소아외과라는 과가 어떤 과인지, 그리고 이제 장점하고 단점이 좀 어떤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. 먼저 소아외과는 제가 아까 사이즈가 매우 다양하다 얘기를 드렸는데, 그 외에도 이제 뭐 간담체외과, 뭐 대장학문외과, 위장관외과, 사실 이제 그런 과들은 대부분 디스트럭션입니다. 절제, 위절제, 감낭절제, 대장절제. 근데 이제 소아외과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그런 절제 위주라기보다는 항문을 만들어준다, 리컨스트럭션. 뭐 식도가 좀 막혀 있다, 그걸 다시 좀 해주는 리컨스트럭션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혈관외과도 뭐 좀 저희가 뭐 절제하지 않고 그런 거잖아요. 그래서 다른 외과와 더불어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소아외과는 그런 점, 절제 위주가 아닌 좀 다른 수술을 한다, 그런 특징 하나하고, 간담체, 대장, 위장관, 그렇게 올간 위주잖아요. 근데 이제 소아외과는, 이제 소아는 올간이 아니잖아요.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에이지, 연령을 한정하는 그런, 그걸로 이제 이름이 붙어서, 그 말은 곧 그 나이대의 모든 장기를 수술을 한다.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소아의 위장관, 소아의 대장, 소아의 간담체, 뭐 소아의 뭐뭐뭐, 그래서 뭐 신경외과, 뭐 흉부외과, 아예 과가 다른, 정말 그런 거는 뭐 당연히 그런 과에서 하고, 이제 외과 내에 있는 많은 부분을 소아외과가 커버를 한다. 그래서 사실 뭐 저희 전공이 지금 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말 들어보면 나는 정말 소아외과 관심이 있어서 왔다, 그런 애들이 간혹 있어요.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 그 열정이 식어요. 내가 과연 이 다양한 걸 할 수 있을까,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이 소아외과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기는 한데, 그런 면에서 좀 사람들에게 허들로 작용하지 않나, 그런 게 좀 무섭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. 소아외과는 진짜 하나의, 아까 이제 표준화 얘기도 했지만, 사실 예를 들어서 이제 위풀이나 스토마 캔서나 이렇게 하나를 딱 내가 마스터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잖아요.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실 것 같아요. 개인적인 서전의 입장에서 내가 이제는 다 할 줄 안다, 이런 시점이 있으면 마음이 편할 텐데, 저는 양 교수님 옆에서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하시는구나, 이럴 좀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런 수술을 배우는 면에서는 어떤가요? 어느 시점에 하다 보면 나 이제 소아외과 수술은 좀 알겠어, 이런 시점이 좀 오나요? 뭐 사실 제가 분당에 혼자 있는 거랑 연관이 있는데,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당 서울대병원의 다른 과들은 정말 유명하시고 굉장히 훌륭하시죠. 근데 사실 저 혼자 아무래도 이끌기 때문에 사실 분당 서울대병원의 소아외과는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요. 뭐 이렇게 박용석 교수님께서 서울 성모를 제끼고 빅5를 한다. 그런데 이제 소아외과는 이제 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이제 부족은 하지만, 소아외과에서 많이 하는 수술이 이제 탈장 정도, 그 외에는 사실 그래서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. 실제로 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. 그래서 이준서 선생님,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수술을 하려면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. 뭐 물론 저도 웬만큼은 이제 많이는 하지만, 그래도 여전히 뭐 간 쪽이라던가 종괴, 그런 거는 사실 쉽지는 않아서요. 그 외에 한다고 해도 1년에 한 5, 6개 정도가 정말 소아외과 가서 이 정도면 많이 한다, 그 정도거든요. 근데 사실 위절제, 담당절제는 하루에도 막 서너 개씩 하시잖아요. 그거에 비하면 사실 정말 소아외과 수술은 배워서 본인이 정말 마스터하기는 쉽지는 않아서, 또 우리 이준서 선생님께서 휘풀 뭐 담당절제 잘 하시겠지만, 뭐 그거만큼 소아외과에서 내가 뭐 예를 들면 코레도칼 시스트 마스터했다, 그 정도 하려면 사실 상당한 많은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먼저 이준서 교수님하고 박영석 교수님 훌륭하다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, 이게 그냥 정말 하는 말이 아니에요. 정말로 왜 그러냐면, 정말 알거든요. 어떤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, 예를 들어서 정말 비만대사 환자가 딱 왔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하지? 제 머릿속은 그냥 깜깜이에요. 아무것도 몰라요. 그런데 그거를 딱딱딱 척척척 다 해내시는 걸 보면, 정말 오히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설프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느끼는 것 같아요. 오히려. 그래서 정말 나도 모르게 훌륭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, 양 교수님이 어느 날인가 콜레도콜시스트 수술을 하고 계셨는데, 그러니까 복강경 간 공장 문합술, 사실 간담체 의사도 어느 정도 되고, 그러니까 경험이 쌓이고 나서 하는 술기인데, 양희범 교수님이 복강경으로 하시는 거를 제가 이제 본 기억이 있어요, 수술실에서. 근데 밤늦게까지 그걸 하시는 걸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, 야, 이거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한두 달 배워가지고 하는 술기가 아닌데, 근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걸 하나하나 다 그렇게 큼직큼직한 술기 들을 여러 개를 배워야 되는 게 조금 부담이시진 않으세요? 소아외과 의사로서 너무 여러 개니까 배워야 되는 게. 그렇죠. 많이 부담이 되고, 그게 아마 전공의들에게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구나, 그런 것 같고, 그래서 정말 유튜브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. 유튜브를 보시고 다 유튜브로 그것도 대단한 공부도 실력 하고, 아닌가요? 유튜브를 네. 보고 다 하실 수 있다는 건.
제가 알기로는 소아외과가 전국적으로 많이 안 계시니까 네트워크가 되게 이제 친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는 케이스가 오면 좀 어려운 케이스가 오면 다른 병원에 있는 교수님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? 여기서 말씀 드려도 되나요? 여기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또 주로 또 일하시는 교수님도 있으시니까 제가 얼마 전에 로봇으로 콜레도칼시스트 수술을 했는데 그게 이제 거의 밤 10시 이제 11시였거든요. 그런데 정말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말로테이션, 인테스티널 말로테이션이 같이 있는 환자였습니다. 이제 그럴 경우에는 간 공장 문합수술을 할 때 저희가 리트로콜릭으로 올리는데 그 환자는 말로테이션이어서 콜론이 오른쪽에 아예 없어요. 그러니까 아예 메조콜론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건 뭐 레트로콜릭으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. 이거는 정말 학회에서도 저는 처음 들어보고 아예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때 이제 저희 이제 대구의 계명대 병원에 정문용 교수님께 이제 같이 좀 연락을 하시는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같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? 상의도 하고 그 밤 11시 넘는 시각에 그렇게 아는 교수님께 아름아름 이렇게 연락을 해서 정말 같이 해결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그런 케이스가 전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. 그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전국적인 소아외과 교수들의 네트워크가 활용이 된 거잖아요. 그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. 다른 분과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땐 되게 부럽다는 생각도 듭니다. 이렇게 타이트한 네트워크가 있다는 게. 교수님 보시기에는 앞으로는 사실 우리가 출산율 떨어졌다가 조금 반등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일 것 같아요. 소아외과 의사를 고려하고 있는 트레이니 입장에서는 앞으로 전망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? 강영석 교수님께서 수요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줄었다 말씀을 하시는데 소아외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출산율 많이 떨어졌죠.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정말 형식을 말씀을 드리면 펠로우 지금 현재 소아외과 1년차 펠로우가 전국에 한 명 있어요. 전국에 한 우리나라 명이에요. 전국에 펠로우 선생님이 한 분. 1년차 펠로우 한 명. 뭐 2년차 펠로우 선생님들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참고로 저 2017년도에 제가 이제 소아외과 펠로우 1년차를 했는데 그때 2명이었고 근데 그분은 1년 만에 그만두셔서 결국 선생님 혼자. 2년을 마친 사람은 또 역시나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환자가 적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거고 굉장히 하시려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아외과를 한다면 정말 본인이 원하면 스텝도 하실 수 있고 뭐 사실 좀 나가서 뭔가 그래도 개업을 하고 싶다? 뭐 그런 것도 저는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급이 달라요. 박용석 교수님 위장관외과 적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전국에 별로 한두 명은 아니지 않나요? 그렇죠. 네, 맞습니다. 그 약간 공통점이 혈관이나 콜론 브레스트 사이로이드 이쪽은 개원하기가 조금 용이한 그런데 이제 위장관외과나 소아외과는 사실 개원 쪽보다는 진짜 아카데미아에 계시는 쪽으로 많이 특화된 분들이 계시잖아요. 이런 생각은 들어요. 그런 분과일수록 진짜 이 수요가 약간 줄더라도 진짜 그 공급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주니까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. 이렇게 또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분과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는 사실 간담체 약간 오버해서 좀 힘든 면이 있는데 삶의 질은 좀 두 분 어떠세요?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간담체외과 한 거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. 이건 좀 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. 실제로 후회하는 건 아니고 아니 후회를 좀 하긴 하죠. 근데 하여튼 위장관외과하고 소아외과는 어떤가요? 삶의 질이 수술을 하면서 의사의 어떤 삶의 질을 조금 저하시킬 수 있는 정도의 로딩이신지 아니면 정말 내가 정말 원하는 의술을 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적절한 정도인지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. 근데 저는 그 삶의 질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내가 그냥 수술 좀 줄이고, 사실 외과 의사가 수술 줄이면은 수술만 줄이는 게 아니라 입원 환자 수도 줄고, 수술이 줄어드니까 병증이 발생하는 사람도 줄을 거고, 그럼 이제 신경 쓸 부분이 훨씬 줄어들고, 결국 내가 수술을 얼마만큼 하냐, 내가 더 그러니까 수술을 줄이면 대신에 환자가 기다리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나겠죠. 그거를 결국은 자기가 컨트롤을 해서 효율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저는 하여튼 환자들이 오는 대로 열심히 이제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환자분들 오는 거에 감사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서 QOL이 좀 떨어지는 건 맞지만 본인이 너무 힘들고 좀 번아웃이 오는 것 같고 하면은 또 얼마든지 또 조절해서 여유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외과 의사라고 맨날 밤새고 맨날 병원에서 환자 보고 그러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본인이 만족할 만큼 수술을 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할 때는 또 해외학회도 갈 수 있고 그걸 보면은 이렇게 삶의 질이 나쁜 직업은 아니다.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저는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진짜 막 내 직업에 막 온 몸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하는 것보다 박 교수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의 조절은 꼭 필요하다. 내 자신을 지켜야 내가 그만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거잖아요.
양 교수님 어떠세요? 박영석 교수님은 워낙 명의시라서 환자가 어느 정도 수급이 되고 그거를 스스로 이제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소아외과는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몰릴 때가 있어요. 소아외과는 정말 사실 응급질환이 꽤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뭐 정말 미숙아부터 시작해서 뭐 좀 큰 애들까지 굉장히 그래서 응급질환이 생각보다 있어서 이제 그게 몰리면은 이제 정말 좀 삶의 질이 조금 떨어질 정도로 바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아주 쉬운 위주 환자들만 있다면 또 그러면 또 크게 뭐 어렵지 않고 또 박영석 교수님도 학회 얘기하셨지만 학회 말고 사실 저희 이제 교수님들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다양한 행정 업무도 있잖아요. 수술이 별로 없다?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을 조금 더 위주로 해서 또 나의 로딩을 좀 올릴 수도 있고 반대로 바쁘다?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의 로딩을 줄이면서 전반적인 로딩을 좀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교수들의 일의 특징이 아닐까. 스스로 어느 정도 로딩을 조절할 수 있다. 그래서 새벽까지 뭐 수술하는 경우도 물론 있죠. 물론 있지만 이제 그게 정말 매일 있고 그런 건 아니니까. 또 얼마 전에 우리 박영석 교수님은 뭐 4시간을 달려서 응급수술도 하셨는데 매일 그러시면 힘들겠죠.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가끔 이제 그런 일 있고 소아외과 괜찮습니다. 응급질환 많지만 결론은 할 수 있습니다. 해라. 네. 이 말씀이시군요. 좋습니다. 할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두 분 교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외과를 고민하고 있는 선생님들께는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지금까지는 저희가 좀 간담체밖에 없다 보니까 외과에 한해서는 간담체 얘기만 했었는데 큰 병원, 분당서울대병원에 계시는 두 분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스텝의 생활이라는 게 어떤 게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배우기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두 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 위장관외과나 아니면 소아외과를 고려하고 있는 선생님이라면 장기적으로는 교수를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외과, 뭐 교수 이런 거를 지금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직관적이지가 않잖아요.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한마디씩만 좀 우리 후배들에게 외과나 이런 교수를 고려하고 있는 선생님에게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건 저도 사실 들은 말이고 제가 듣고 진짜 좋은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. 꼭 뭐 외과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를 보지 않는 과를 모두 다 포함해서 의사는 환자를 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. 너무 그 환자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은 의사를 할 자격이 없다.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. 그게 정말 와닿는 말인 것 같고 또 이제 학생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그 의사를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하거나 그럴 때도 있을 텐데 그런 게 너무 두렵다.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걸 해서 물어봐서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. 당연히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가 있고 대신 실수했을 때 정말 환자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걸 통해서 배우고 다음에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은 그걸로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환자를 좀 소중하고 환자를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.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외과뿐만이 아니라 의사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항상 되새겨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. 네,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양 교수님. 저는 이 말을 그냥 하고 싶습니다.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아외과가 너무 좋고 그런 걸 아는데 근데도 다른 과를 선택을 해요. 그냥 그 마음만으로 그 마음만 가지지 말고 실제로 그거를 한번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? 네,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. 좋습니다. 두 분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하고 우리 후배들에게 정말 좋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Doctor School, Doctor School, Doctor School.